벌써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살만한 세상을 힐링으로 다독여 주시는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 개그맨 정규 씨 함께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스님, 하성룡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날짜 빠르죠. 진짜. 네. 하루는 조금 더디게 가도 일주일은 그렇죠. 빨리 가고 네. 한 달은 더 빨리 가고 네. 1년은 더 빨리 갑니다. 네. 새해 인사를 나눈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야, 빠릅니다. 자, 스님 신부님 두 분 오랜만에 함께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결혼입니다. 결혼. 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어색해지네요. 주례는 많이 쓰셨을 거고요. 네, 뭐 신부님 같은 스님도 네, 저도 뭐 주례는 아마 신부님이 훨씬 이제 네. 많이 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님도 결혼과 관련해서 상담 같은 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들도 결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예, 또 성직자가 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4대 종단 성직자분들이 다 함께 주제를 해준다. 이런 사례. 예, 얼마 있었다고요? 전에 이제 얼마 전이죠, 뭐. 얼마 전에 이제 제 유발 상자라고 그 출가하지 않더라도 그 뭐 멘토 멘티처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그 유발 머리카락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제 제 제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식 선물로 저희 4명이 1분 주례사를 했고 와. 4명이 돌아가면서 1분씩 그리고 4명이 축가를 불러줬죠. 만남 중창단. 네, 아, 축가도 불러주고. 불교, 원불교, 예. 천주교, 기독교 네. 네 분. 네, 와, 만남. 특별하다 진짜. 아마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닐까?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요. 야, 금시초문입니다. 그럼 맞을 겁니다. 왠지 기사에 났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럼 스님 1분 그쵸, 1분씩 다. 1분씩 예. 얘기하셨다는데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제발 싸우고 나한테 와서 중재해달라고 하지 말라. AS 안 된다. AS는 이제 스스로들이 해라. 알아서들 해라. 뭐 저는 매우 간단하게 왜냐하면 평상시에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정작 주례사에서는 이제 정말 이제 싸우고 나한테 와서 하이하지 풀어달라고 하지 말고 네. 좋은 날은 좋은 거니까 예. 힘들 때 잘해줘라. 그러고 말았고 나머지 3분께서 이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네. 신부님은 어떤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3가지의 뭐 당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믿어주고 그다음에 서로 배려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약속한 거를 잘 지켜라. 그렇게 해서 1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좋은 주례사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열심히 들어보면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얘기인데 결국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기억에 남는 건 딱 한 가지나 2가지? 대개 한 가지만 기억이 남아요. 맞아요. 저도 아무리 네. 좋은 얘기를 해도 네, 저도 그 결혼식 때 벌써 이제 10년 차가 됐거든요. 오. 10년 차가 됐는데 어제 이 대본을 보고 아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가 딱 기억에 남는데요. 네. 둘이 한 몸이 됐다. 네. 아무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 네. 네. 그거만 딱 기억에 남고 다른 건 기억이 안 남는다고. 예. 그 굉장히 긴장된 상태니까 당사자들은 이게 기억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눈빛을 봐도 주례사를 할 때 두 예. 사람의 눈빛에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강연도 좀 해봤지만 강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길게 좋은 얘기해도 네. 돌아갈 때 청중들한테 남는 건 한 가지. 한 가지. 아무리 길게 얘기해봤자. 남으면 또 다행이죠. 네. 네. 줄에 서시는 분들 좀 감안해서 짧고 맞습니다. 네.
인상 깊게 인상 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결혼을 잘들 안 하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혼을 이제 결정을 한 예비 부부들 상견례도 하기 전에 결혼식장부터 잡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말이죠. 정규 씨, 네. 예식장 잡기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되게 그렇게 했죠? 제 친한 동생들이 요즘에 되게 결혼 준비를 많이 하고 당장 3월, 4월, 5월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결혼식장이 이제 당장 3월에 하는 친구도 작년 2월쯤에 잡았어요. 아유, 네. 그러니까 진짜 13개월 전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꽉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결혼 안 한다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꺼려한다 이러지만 실제로 결혼식장 잡기는 정말 어렵다. 네. 오늘 주제는 결혼 관련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에피소드나 생각들 보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이나 TBS FM 유튜브나 TBS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842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결혼식장 자체가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많이 폐업했어요. 결혼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이 많다고 해도 우리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규모나 어떤 그렇죠. 격이나 뭐 맞아요. 그런 게 딱 맞는 데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죠.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신부님. 네. 성당 결혼식 잡기가 가장 어렵다면서요?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만 성당 240개 있거든요. 근데 이게 240개 성당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당에서 다 혼배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있어 보이고 네, 사진이 잘 나오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하객들이 오기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편리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240개 성당 중에서 이제 소위 인기 있는 성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몇 들어서 개쯤 됩니까? 그게 그래봐야 한 20개 안짝일 겁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명동 성당, 중림동 성당은 이제 드라마,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 이래서 예. 명동 성당, 중림동 성당이 가장 인기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역삼동이나 뭐 신촌동이나 뭐 서초동이나 이렇게 큰 성당들 예. 그리고 이제 강남에 있는 성당들, 지하철역 가까운 성당들에서 주로 혼인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당 구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보면 또 이쁘게 지은 정말 이쁜 성당들도 많거든요. 많죠. 예. 그런데 보면은 주차장이나 이런 게 좀 그럼 맞아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럼 맞아요. 그런 건 예. 또 이제 그 인기가 모든 걸 다 떨어지고. 고려해야 맞아요. 되니까. 네. 예, 예. 그 식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밥, 주차. 그렇죠. 그러면 성당에서 결혼식 정하는 거는 어떻게 정합니까? 뭐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성당은요 그렇게 뭐 크게 혼인하는 사람이 뭐 아주 막 줄을 서 있고 이러질 않기 때문에 원하실 때 결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명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추첨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확실히 정하지 않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정하지 않고 날짜도 안 정했어도 일단 명동 성당에서 꼭 결혼을 하려면 1년 전에 추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날을 먼저 잡아야 되고 그 날도 본인이 원하는 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추첨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난 4월 며칠 날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4월 며칠 날 다른 사람이 추첨을 하게 되면 3월 달에 하든지 뭐 5월 달에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추첨이 됐다. 근데 그 1년 전에 추첨을 하니까 그 1년 사이에 그 두 사람이 결혼 안 하기로 이렇게 그런 경우 있죠. 파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대학교 예비 합격자 명단처럼 예비 합격자를 남겨두고 혹시라도 그게 빠지게 되면 이 날이 빠졌는데 하실 거냐라고 물어봐서 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만약에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차순으로 내려가는 거고. 예. 네. 자, 천주교 신부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신부님 그 신부 되기로 결정하셨을 때 네. 그 결혼을 못 한다는 점 때문에 약간 주저하거나 이런 전 경험은 없으셨어요? 결혼을 못 한다는 점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는 거죠. 하성룡 신부님은 그것 때문에 결정하신 거예요, 혹시? 아니 꼭 그것 결혼 때문 안 하는 게 마음 아니 그것 편해서? 때문만은 아니지만 예. 아니 근데 그 우리 신부님이 또 이 화법이 좋으셔가지고
또 인기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없었습니다. 저 원래 삶이 옛날에 어두워가지고 없었습니다. 네. 네. 사제가 된 신학교 간 이후로 삶이 밝아진 거지 옛날에 삶이 어두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 반대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건 없으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시긴 한데 다행히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미련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아들이 저밖에 없었으면은 네. 아마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갈등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전 남동생이 있어서 아버지가 되게 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을 믿고. 네. 성진 스님께서는 뭐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던가요? 출가하실 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를 한다는 것은 뭐 굳이 갖고 있었지는 않았고 22살이 대학교 2학년 지나고 출가를 바로 했기 때문에 그거 어린 나이도 아니죠. 근데 사실 그때는 결혼을 생각하고 살 나이도 아니다 보니까 결혼을 영원히 못한다. 그런 건 뭐 전혀 개의치 그렇죠. 않았었다는 그런 거죠. 거에 출가라는 데 있어서의 장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자, 이제 결혼식장 얘기 잠깐 했는데요. 호텔 결혼식, 또 예식장 결혼식, 또 아주 소수의 친한 사람들만 부르는 스몰 웨딩 이런 거는 뭐 예식장 아니라도 얼마든지 맞아요. 네. 이러저런 장소에서 하잖아요. 네. 이 결혼식장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규모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이와 관련해서 정규 씨 네. 준비한 사연이 있다고요? 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식에 허례허식이 싫어서 가까운 친척과 친한 친구를 포함해 양가 50명 정도의 인원만 초대하는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양가 부모님 모두 결사반대를 외치더라고요. 뿌린 건 걷어야 한다 면서요. 결국 300명 규모의 예식장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결혼하는데 왜 양가 부모님이 뿌린 걸 걷어야 한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제 맘대로 안 돼 속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네. 뿌린 건 걷어야 된다. 이거 양가 부모님이 그동안에 축의금 뿌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죠. 딱 수금을 그거죠. 해야죠. 네. 예. 여기 지금 뭐 스몰 웨딩이 웬 말이냐, 50명이 웬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드린 돈이 얼만데. 네,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결혼식이 어딘데. 성진 스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뭐 부모님은 입장에선 당연한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님 마음에 이해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결혼식을 본인 돈으로 다 해야죠. 예, 부모님께 한 푼도 받지 않아야죠. 그렇죠. 한 푼도 받지 말고 뭐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본인 스스로들이 다 완벽하게 해내면 부모님이 굳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죠. 원천적인 그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네, 부모님께 결혼하는데 조력을 받으면서도 대신 적게 하자 이러면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되기 어렵다.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나 대부분의 것을 부모님한테 네, 의지하면서 네. 자식들이 뭐 자식이 자기가 의견 낼 구멍이 없네요. 그렇지 않나요? 입을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권한이 없네요. 네. 들어주시면 감사한 건데 네. 부모님이 의견이 완고하시고 또 도움을 받았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게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 자본주의 사회 신부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코로나 한창 심할 때 거리두기 4단계일 때에 49인 제한이었어요 결혼식이. 49. 네, 신랑 신부 맞아요. 포함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계속 미루다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하긴 해야 되잖아요. 계속 미룰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면담하거나 이럴 때 들어보면은 요즘에 이제 핵가족이 많이 돼서 그냥 49인 정도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친형제 자매 양가잖아요. 친형제 자매 중에서도 누굴 빼냐, 누굴 넣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고민하고 맞아요. 갈등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스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취지는 맞고요. 맞는데 어쨌든 결혼이라는 게 꼭 본인만의 어떤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집안의 뭐 일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막상 내 주장 물론 이제 여기처럼 뭐 50명을 생각했는데 300명으로 6배 뻥튀기 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죠. 그게 꼭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돈을 다 내서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차원보다는 이게 뭐 수금을 하냐 마냐 이런 차원보다는 어쨌든 가족 간의 결혼이고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건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거는 말이죠. 좀 농담같이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성진 스님이 다시 태어났는데 일반인이다. 스님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럼 내 결혼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굳이 상상은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결혼식장을 제가 이제 저희들이 갈 경우를 봤을 때 보면은 신랑 신부가 상당히 불쌍해 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너무 안쓰러워. 왜요? 그러니까 왜요? 갑자기 왜요? 왜냐면 이게 일단 영혼이 다 나가 있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거고. 다들 이렇게 보면은 좋아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혼이 이렇게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결혼식은 신랑 신부를만을 위한 건 확실히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렇죠. 예, 만약에 굳이 다음 생으로 가서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저는 글쎄요 좀 조용하게 하고 네. 싶은 생각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신부님이 다시 태어나셔서 결혼을 하게 됐다. 어떤 결혼식을 하시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결혼식 중에서 가장 그 노멀하면서 가장 빨리 끝나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일반 결혼식장은 이제 너무 쫓겨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당에서 결혼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이건 천주교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네요. 신부님은. 그럼요. 네. 답정남. 자, 그런데 한국 결혼식에서 이제 중요한 논쟁거리가 축의금 네. 문제 자 아닙니까? 나오나요? 축의금 논쟁. 축의금 나오나요? 축의금 혹시 기준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뭐 사실은 이게 결혼식을 이렇게 초청하고 대부분 또 법회하고 걸리면은 이제 화환으로 대처한다거나 뭐 진짜 가까운 다른 선물 아예 이제 그 두 결혼 당사자들에게 예. 필요한 선물이 뭐냐고 해서 선물을 아예 이제 사주거나. 네. 예, 예전에 제가 한 20년 군에 이제 복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후배가 결혼식을 해서 이제 군에 있으니까 그때 법회가 같이 겹쳐서 못 가고 선물을 주겠다니까 유모차를 사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유모차가 유모차 비싸요. 깜짝 놀라게 비싼 거예요. 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유모차가 자전거보다 비쌀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중위 브랜드를 월급이었는데 브랜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또 이제 살짝 좀 난감해지죠. 중위 월급이었는데 월급 다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와 브랜드를 말씀하셨군요. 예, 중위 월급이었는데 아이고. 예, 중위 한 달 봉급이 다 아예 유모차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나. 하신 분님은 축의금 얼마가 적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많은 신자분들이 가끔 물어보긴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신부님 뭐 누가 결혼하는데 축의금 얼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여쭤보는 분도 있고 이제 장난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얼마 이상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는 거냐. 그래서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관계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네. 축의금 때문에 의가 상하고 예. 손절하는 사이도 생기고 엄청 말이죠. 많죠.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내가 얼마 냈는데 예. 너 와서 이거밖에 안 돼. 정규 씨 뭐 그거 아는 사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 방명록을 싹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신 금액들까지 싹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사진첩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혹 이제 그분이 무언가 경조사가 있을 때
그것만큼이나 이상. 그 이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야 뭔가 이제 형평성도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되니까. 10년 전하고는 다르니까.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쵸. 대해서 예, 조금 제 나름대로의 지혜를 좀 발휘하는 편입니다. 근데 신자분들 중에서도 저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예전에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셨을 그렇죠. 때나 아니면 이제 상당했을 때 방명록 있잖아요. 거기 금액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이분이 하셨는데 그 이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는 분들도 많고. 그거 적어놓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약간 예의라는 측면도 생각할 맞습니다, 수밖에 맞습니다. 없고. 예. 자, 6343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결혼식 얘기죠. 예. 결혼식장 식당이 꽉 차서 적지 않은 분들이 식사도 못 하셨어요. 정신이 없어서 몰랐죠. 너무 죄송했어요. 네, 아주 당황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인원수를 식수 인원을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못 하셨던 거네요. 네. 1918님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방금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뭐 근데 또 장소에 따라서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식사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네. 예. 이게 이제 축하하러 가서 짐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일 그분이 나의 행사 때 와서 얼마를 해줬다 이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네. 기준이 될 수가 네, 네. 있고요. 네. 네. 0622님 좀 쓸쓸하요잉. 결혼이 돈 거래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쵸. 맞는 지적이십니다. 김미숙님 제 작은 딸도 아직 결혼을 안 했네요. 안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꼭 가라고 하고 싶지는 않네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경향이 너무 심해져 갖고 말이죠. 네. 부모님들은 속이 타는데 요즘 젊은 자녀들한테 뭐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청춘 스스로가 혼자 지기에는 많은 이게 현상들은 짐이 커서 네, 이제 같이 풀어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이미 이게 개인의 문제로 하기에는 넘어서는. 현상적으로 짓눌려 있는 청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모든 전 세대가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를 같이 생각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네. 개인의 문제는 넘어섰죠. 예, 예. 사회 문제다. 예.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넌센스 퀴즈 드리겠습니다. 성진 스님 이거 아실 것 같은데 택시를 탄 스님이 운전 기사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요즘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요즘은 목적지가 이미 정해진 택시가 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탄 스님이 운전기사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2596님 안녕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신부님 스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7419님 결혼을 부모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손녀들을 보면 꼭 가라고 가서 아이 하나만 낳아보라 이렇게 하고 싶네요. 큰애는 손녀가 넷인데 너무 이쁘거든요. 네. 네. 둘째가 결혼하지 않아 계신가 봐요. 네. 9845님 친정아버지 기일이라 시골 가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말씀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3321님 친구 잔치에 4번 갔어요. 근데 정작 우리 어머니 잔치에는 안 오고 자기 자식 결혼식에 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끓네요. 역시 진짜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9845님. 이건 말씀드렸고요. 캠님 부의금 축의금 많이 들어왔다고 자랑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다니 애고야 해주셨어요.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5445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는 방송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 예식장 문제 축의금 문제 또 여러 가지 결정하는 문제들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규 씨 다른 네. 고민 사연 있으신가요? 네,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와 7년째 연애 중입니다. 남자친구 아닌가요? 남자친구 여기 여자친구라고 써요. 그래요? 남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집안 모두 넉넉하진 않지만 직장을 다니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려고 생각해보니 준비한 것도 없는 듯한 공허함도 밀려옵니다. 누구는 아파트를 준비했다, 뭘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얼마 전엔 여자친구와 결혼 비용 문제로 적지 않은 말다툼까지 해버렸습니다. 결혼식장 비용부터 집 마련, 혼수 등 어느 하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혼이 힘든 것 저만 이런가요? 예. 현실이네요, 현실. 자, 결혼정보회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결혼 평균 비용이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이 가운데 집 마련하는 데가 한 80% 차지하고요. 혼수 2,600만 원, 예식 장비 1,500만 원. 그래서 두 가지 합치면 거의 5천 정도고요. 정규 씨,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동생들 있잖아요. 네. 2주 전에 저한테 형 오늘 저 가전 보러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뒤에 한번 또 만났는데 야 그래서 그날 가전 잘 보고 왔냐 그랬더니 그날 1,000만 원 쓰고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쓴 거예요. 1,000만 원.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냉장고 그리고 이제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뭐 청소기, 예,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TV도 사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봤더니 그래도 적당하게 했네가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맨 처음에 3억이라고 했을 때 헉했는데 이렇게 집 마련 80%라고 하니까 이해는 좀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서양이나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자녀 결혼할 때 집 마련을 걱정하거나 거기 돈을 대주는 걸 보면 한국 사람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전혀 그런 거는 서양에서는 생각도 안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린 부모가 그런 걸 다 부담을 상당 부분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해주시죠. 그렇죠.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방금 그런 뉴스 있잖아요. 이건 3억 든다. 평균이 3억이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우리나라는 좀 남의 눈을 크게 의식하잖아요. 한국 사람 평균이 그래? 네. 그럼 나도 최소한 그 그 정도는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또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약간 맞아요. 씁쓸해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최근에 그 청춘 남녀들이 이제 결혼하는 과정을 제 유발상자들 결혼하는 거를 보니까 둘 다 이제 뭐 다들 뭐 30대 이제 초후반들 나이인데 네. 사실 이 친구들은 이 문제로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제가 제 유발상자가 여자친구 데려왔을 때 첫 질문이 얘 돈이 없는데 괜찮겠냐? 네. 괜찮다고. 네. 진짜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한 10년 반인데 얘 진짜 돈이 없다. 괜찮다고. 뭐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살면는데 반지도 서로가 뭐 다이아나 하거나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예. 반지도 정말 소박하게 자기도 원하는 거 그냥 네. 딱 하고 뭐 혼수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맞아요.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은 생각의 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저는 부디 이제 결혼을 준비한 청춘 남녀들이 조금은 다른 세상에 그냥 남들 이런 평균치 나오는 이야기들로 막 자기 삶을 맞추지 말고 스스로 삶에 맞춰서 정리했으면 제일 좋겠다. 맞습니다. 그때 이 조절을 하는 걸 해봐야지 이렇게 이때 잘 조절하는 친구들이 잘 사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렇죠. 예. 그 왜 남한테 눈높이를 맞춥니까? 자기가 네들 알아서 맞아요. 알콩달콩 살면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신부님 어떠세요? 그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약간 조건이 절대화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마치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인 것 같고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도 생각하고 이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건을 절대시화하는 거는 그 누구든 사회 구성원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돼야 좀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조건이 절대시하는 거를 계속 가다 보면 과연 이 조건을 누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결혼을 할 때 정말 무일푼이었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조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행사 하나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반지하고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하나 해갖고 다 이루지 말자. 살아가면서 하나씩 드리자.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기억이 정말 행복한 추억 아닙니까? 너무 행복했죠. 하나 뭔가 우리가 이번에 TV를 샀다. 와 우리 집에 TV가 생겼다. 뭔가 이런 기쁨이 그러니까 다 갖춰줘서 그냥 뭔가 딱 결혼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 오헨리의 소설 보는 것 같아요. 네, 사마나 79님 정보 주셨습니다. 화성 휴게소 나와서 안산 방향으로 1차선에 택시와 자가용이 추돌 사고가 지금 났어요. 그래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고 정보 주셨습니다. 이곳을 오가시는 분들 유념해서 우회하시길 바랍니다. 네, 8540님. 혼수, 신혼 가전 이런 걸로 건조기나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같은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남의 눈을 의식해서 많이 과소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춰서 시작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가 있냐.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시죠. 예. 3136님. 절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방금. 아들이 결혼 안 해서 걱정이 컸는데 막상 여친이 생기니 마음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다 돈 걱정이죠. 네, 요즘은 어디 가나 돈 걱정. 그렇죠. 네. 네, 7447님. 택시기사가 인사를 안 했나 보네요. 네. 아까 그 사고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퀴즈는 스님이 택시를 타고 운전기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세 글자고요. 네, 정규 씨. 네. 그 요새 결혼 문화에 대해서 네.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네. 혹시 결혼할 때 반대를 받았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제 아내가 그 연애 때 갑상선 암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정말 감사하게 반대는 안 하셨고 염려를 조금 비추시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위로 누나 넷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근데 질문을 해보니까 제 아내가 진짜 좀 이쁘거든요. 네. 왜 본인이 말했지만 저희가 너무 팔불출 같아가지고. 저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되게 저는- 이뻐서 내가 너무 외모에만 이러고 있었나 그 내면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진짜 이 여인을 사랑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이제 잡아서 우리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자 네. 하면서 그 염려를 모두 다 이겨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보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너무 좋은 게 그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고를 안고 태어난다. 근데 그 고를 두 사람이 같이 나눠서 지는 기분이라서 사실은 더 가볍고 저는 이제 사실은 더 좋죠. 네. 자, 서양하고 한국은 아직도 많이 다른데요. 인식이나 사회 문화가 요즘 이제 남녀가 결혼하는 게 단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양가가 합쳐지는 거다. 가족 대 가족의 문제다. 이런 측면들이 아직도 많이 한국 사회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 해도 된다. 안 하는 게 낫다. 상당히 크게 고려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께서는? 이건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어느 방송을 갔는데 그 방송에 조연출 하시는 분이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에 스님 제가 고민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반대한다. 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아버지를 선택하냐 여자친구를 선택하냐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지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떠한 아버지의 말과 나의 삶 중에 어떤 것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지금 풀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는 있어요. 대신 자신감이죠. 아버지를 거부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중에 내 내가, 삶을 내가 만들어가겠다는 자신감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먼저 가고 당당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이해시키는 삶으로 내가 그만큼 갈 마음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버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맞습니다. 거죠. 나중에 설득할 수 있다. 네. 이런 대신 자신감이 이제 있으면 그런 이 네. 정확한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삶에 확실한 자신감이 나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네. 저는 그 조연출 그 청춘에게도 선택의 자신감을 봐야지. 누구를 버리고 누구 말을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로 보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네. 라고 해서 맞습니다. 가족 대 가족의 문제냐, 이제 부모님 반대하는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스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별로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부모님만 반대한다. 다른 사람은 다 반대 안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부모님의 반대를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부모님마저도 반대한다. 이거는 아무리 둘이 좋아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예. 네,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주변에 그렇죠. 나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의 모두가 뭔가 말리는데 이유가 있는 둘만 거죠. 좋다 이러면 예. 맞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걸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그렇죠. 필요가 맞아요. 있다. 네. 와. 네, 주머니가 가벼운 청춘들은 결혼한 엄두를 못 냅니다. 네, 주고받는 것 없이 행복하게 하나씩 이뤄가며 사는 것도 좋다는 점 말씀 좀 해주세요. 사마나 06님이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방금 정규 씨가 말씀해 네, 주신 맞습니다. 딱 네, 그런 진짜 사례죠. 하나하나씩 네. 해가면 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일본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초청 하객 평균이 양가 합쳐서 66명이라고 합니다. 오. 일본 평균이. 그럼 33명씩 이렇게. 33. 예. 그렇죠. 오. 이거는 뭐 신랑 신부 다 합쳐가지고. 예. 그리고 10명 이내 결혼식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 대신 축의금은 30만 원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좀 비싸죠. 왜냐하면 여기는 일본 사람들은 초청 하객을 딱 정해서 적은 숫자로 부르기 때문에 식사를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 되는 1인당 10만 원 이상 되는 고급 식사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하객들에게 돌아갈 때 아주 정성스러운 답례품을 다 드린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비용이 한 20만 원씩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객들이 감안해서 한 30만 원 정도를 준비해 가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재밌는 게 축의금을 짝수로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홀수로 낸다고 합니다. 3만행, 5만행 뭐 이렇게요. 7만행.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짝수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요. 미국의 결혼 문화를 보니까 한국은 결혼식 한 6개월 준비해서 막 길게는 1년 준비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짧아도 1년 아니면 1년 반 2년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하객을 딱 정해서 정확하게 정하고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 반드시 대답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함부로 데려가면 안 되고 초청을 받았어도 우리 애들 데려가도 됩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딱 초청 받은 사람만. 네, 네. 네. 그다음에 결혼식의 예의가 특히 여자분들은 흰색이나 아이보리의 드레스를 입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그 웨딩 드레스하고 비슷한 거 입으면 안 된다. 색깔 겹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서양이나 일본이나 하객 숫자를 딱 정하고 자기가 정한 사람들에게만 청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도 내가 초청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4119님이
정보 주셨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기흥 IC 조금 지나서 화물차 견인 중입니다. 그래서 정체입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과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택시를 탄 스님이 운전기사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9992님 축하드립니다. 9992님. 네, 정답 절로 가 하면서 교회로 갈 수는 없잖아요. 호호호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한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가운데 한 분 선정했습니다. 7419님. 7419님. 자녀가 결혼하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여성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결혼과 관련해서 한 말씀씩만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신다면 성진 스님.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서 또 마음 편하게 결혼할 수 있는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부님. 네, 결혼을 하냐 마냐에 매이시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찰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규 씨. 결혼해 보니까 행복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노을이 부르는 함께 들으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